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거품 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네. 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돼서 재건축 단지들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위하고 청원 올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렇죠. 법을 네.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냐? 이건 뭐 네. 선의의 피해자다.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과연 재건축을 시행하는 분들이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예기간을 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국토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 맞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소급 적용에 어떤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하겠다?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예 기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종합해보면 그래요. 이게 내년 4월이죠. 네. 10월까지 지정한다. 맞아요. 법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네.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네. 이 단지들은 네. 내년 4월까지 네. 뭐 해라? 분양 공고해라. 분양해라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자, 이 얘기인 즉슨 내년 4월까지 서울의 알짜배기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다. 못 쏟아져요. 근데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못 쏟아지죠?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실제 그 범위 안에 들어올 단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쏟아진다고 했어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일단 분양 물량이 네. 나온대요. 어쨌든 나오긴 하겠지. 어쨌든 기간을 줬으니까. 뭐 나오겠죠. 그동안 눈치 네. 보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줄다리기 하고 할 거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한다고 해버렸었기 때문에 이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돼 갖고 남는 거 없는데 분양해야 되냐, 우리 관리처분 인가 받았지만 좀 더 버텨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뭐 후분양으로 가지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단지들이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나오고 다시 조합원 투표하고 이러면서 쭉 땡긴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가자라는 단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자, 일단 뭐냐면요. 분양 물량이 어쨌든 쏟아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자, 이 쏟아지는 분양 물량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맘대로 가격 설정해서 분양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할 수 그게 있다 없다? 저도 몰랐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자, 고분양가 관리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근 지역에 분양한 가격에 대해 참고해서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세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종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분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보단 낫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보다 낫죠. 진행된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4월까지 무조건 분양해야 되네요. 관리처분 그렇죠. 인가를 받았다면. 왜? 이거 이 상황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면 10년간 못 파는 일반 분양자들을
발목이 잡혀서 실제 조합원들도 비싸게 못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면서요. 사실 일반 분양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주하고 철거가 끝나자마자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입주하기 막판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반 분양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빨리 떠야죠. 빨리 떠야 그 혜택을 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늦춰진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더 크니까 이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 분양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4월까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서 또는 서울의 노른자 땅 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는데 네. 공급이 줄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재건축 안 하고 다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행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품귀 현상 때문에 앞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희소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깨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공급을 대거 늘려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뭐 있냐 없냐 있다는 얘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일시적인 수요, 공급을 늘려준 거죠. 일시적인.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전까지 공급은 싸게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좋은 단지 엄청납니다. 있으니까 네. 눈 크게 뜨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맞습니다. 청약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회 자체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청약을 해서 받아가셔도 되겠죠. 그러려면 보통 70점이 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내년 4월까지가 기회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실수요 입장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전세에 눌러 앉으면서 새로운 청약에 대해 도전하지 말고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면 과감하게 배팅해라. 결국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역주택조합도 똑같은 거죠. 맞아요. 사업계획 네. 신청을 하거나 네. 신청을 받았거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으면 6개월 내에 분양해라. 결국 이 두 가지는 뭐다? 공급계획이에요. 빨리 공급계획. 끝내라. 공급계획. 예. 빨리 공급해라. 네네네.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다고 이 난리니까 빨리 공급을 풀어라. 근데 실제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풀어라. 네. 자, 그거는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사업을 진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또 반발하실 분들이 일반 사업을 하거나 리모델링 주택은 왜 혜택을 안 주는 거냐, 우리도 유예 기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공급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공급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부 수량 늘어나지 그렇죠. 전체적인 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일반 사업은요. 맞다. 택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 엄청나게 나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리모델링 조합을 중점에서 봤어요. 그렇죠. 지금. 네.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 물량도 작아요.
네.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서 여기는 신경 안 쓰겠다. 결국 이렇게 실제 일반 사업에 새로운 법을 적용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잠깐 계획 발표하기 전에 잠깐 볼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 근시안이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총선 이슈. 자, 다음에 합동조사 중개업소 1인 법인 세운 투자자 많은데 영향이 좀 이미 뭐 1인 법인 세우셔갖고 하셨으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조심했어야 돼요. 너무 이슈가 돼서리 부동산 뉴스 열심히 봤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지금요 1인 법인으로 해서 대출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문제가 앞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둔촌주공이었고 터키에서 오셨네요. 네. 자, 누군가는 BH의 큰 그림이었다는 국토부 장관이 지르고 기재부가 달래고 조합원들 지르고 야당 의원들 달래고 결국은 국민들의 큰 그림의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자,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토론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와신 분들이 148분이나 계시네요. 네. 자, 일단 들어오신 김에 뭐라고 한 말씀 좀 다들 남겨주시면 서로 좀 좋을 것 같고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시면 의견들도 같이 나누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저기에 같아요.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이번 이 시행안이 본인 지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뭐 그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네.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기 본인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네. 견해 같은 것들도 네.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실시간 생방송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아주 운 좋게 네,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오늘 급작스레 네. 나와서 놀랬습니다. 이 네. 법안. 정현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다들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얘기도 주고받고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는 하기 바빠가지고 지금. 그러게 네. 저희가 너무 여기에 집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같이 가요? 한국에? 가야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8.12 발표에 따라서 3개의 법령안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개 법령안이 뭐냐?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분양가 산정규칙이라는 3가지인데 일단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단 10월 말에 공표하겠다는 게 목표랍니다. 근데 이게 예전엔 그랬어요. 가능할까? 10월 말에 공표하는 게? 기존에 기재부에서 반대했거든. 총리실에서도 우려를 표했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서. 자, 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까지?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저 일반 시청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국토부였어요. 네. 국토부. 네. 오늘 발표는 어딘 줄 알아요? 이미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이미 얘기 다 이 끝났다는 보도자료가 얘기예요. 지금 합동 자, 그래서 관계부처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미 신문기사를 네. 찾아보면 네. 합동 발표가 네, 있었고요. 부처 간 이견은 없었다라고 아. 얘기는 끝났어요. 시행하겠다는 얘기고요. 10월 말에 무조건 시행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행할 확률 99.99%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다면서 99.99%는 뭐야? 자, 어쨌든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일단 볼게요.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다뤄놨는데요. 주택법이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뭐? 민간 택지 상한제 주택 5년 범위에서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걸 만들려면 어디서 해야 한다?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자, 이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시끌시끌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에 정보가 공유가 다 돼가지고 실거래가 최고가 찍으면서 시장의 매물은 다 사라졌고요. 거래가 될 때마다 무조건 신고가 갱신이 되고 현 시점에서 국회 통과를 안 해?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무조건 통과된다. 무조건 된다. 근데 그래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안 해주면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통과가 된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일단 당장 거주 의무기간이 부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 LH에서 매수해서 임대주택 활용하겠다,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뭐다? 시행령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시행령은 어디서 통과할 수 있다? 정부 자체 내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에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월 말에 시행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근데 이 부분을 아니겠습니다. 놓고 또 이제 전 중개업을 하잖아요. 중개업을 네. 하시는 많은 분들을 관계하다 보니까 실제 입주장의 임대수 공급이 확 줄어들어서 실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 클 거다라는 예견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에 뭐가 미친다고요? 입주할 때 대다수 지금 실제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는 비율이 거의 50%를 안 넘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인데 임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거주 의무 기간 부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주장 시장에서 임대 시장은 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입주장 시장에서 임대 시장은 사라질 거다. 네. 왜? 거주 의무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택지개발지구처럼 대규모로 그 올 분양 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참고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